포토샵에서 파일에 임포트해 보시면 비디오 프레임 투 레이어, 그래서 여기 바탕에 있는 이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포토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디바이스 기기들, 뭐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든 다른 것들 이용해서 레이어를 따로 빼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냐, 내가 선택한 범위를 할 거냐 해가지고 선택을 쭉 재생을 시켜보면 얘가 움직이죠. 그러면 시작을 난 여기서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시작이에요. 위에 거는 그냥 움직이는 거 보는 거고, 쭉 당겨서 시작 위치 어디까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OK만 딱 누르시면요, 장수는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로 쭈루루 빼줍니다. 한 장 한 장. 이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이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쓸 게 아니라 이미지로 쓸 거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를 갖다 쓸 거거든요. 이게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다 켜야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뭐 캡처보드나 아니면 다른 이런 기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최대 500장까지 레이어를 빼낼 수 있습니다. 1초당 평균적으로 한 30장 정도 되죠. 적게는 24장 정도부터.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적당하게 추려내시면 되고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딱 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대신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했을 때 알아서 눈을 켜주기는 합니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급적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뭐 레이어의 장수는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 해서 여기 옵션 버튼, 포토샵의 옵션 버튼 눌러서 익스포트 내보내시면 모든 이미지를 한 군데로 다 내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파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내용 간단하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걸 한 번 신경 안 썼던 것 같네요. 랭귀지. 자, 그리고 우리는 레이어 파트와 스크립트 파트로 만들어서 사용할 거고요. 자, 영역은 전 랩이 편하긴 하지만 뭐 다른이 원하시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뭐 고정이니까 딱히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패럴러스를 아까 이미지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 영역은 섹션 영역에다가 뷰박스 영역에다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썼지만 정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바뀌는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담을 영역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클래스 이미지 에이리어 이렇게 할게요. 자,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티클 필요하시면은 추가 본문 내용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리고 후터에 내용 같은 거를 채워 넣을 겁니다. 자, 얘네들은 안 만들 거예요. 장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은 간단한 디자인을 조금 짜보도록 할게요. 자, CSS가 필요할 테니까 위에다가 CSS 커먼 리셋과 커먼 그리고 요 스크롤 모브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에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설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SS에 src에다가 그대로 file.scs를 열어서 사용할 거고요. 이곳에다가는 id 랩 있으니까 랩 영역에다가 넣어주고, 자, 높이 값에 대해서는 뭐 오토로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더 많은 길을 쓰겠다 그러면 더 많이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자, 최소한의 값 하나 걸어줄게요. min with 표현해 줄 거고, 자, 스크롤 움직인다라는 걸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헤딩, 자, 위아래는 없고요. 좌우는 약간 띄워주겠습니다. 아래쪽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로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걸어서 보여주면 확인하기 편하겠죠. 자, 헤드박스의 경우는 그냥 포지션 픽스도 바로 걸 거고요. 자,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걸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뭐 민 위드나 뭐 맥스 위드 같은 게 걸려서 이제 저기가 다르면은 가운데 정렬을 좀 조절하시는 거는 여러분 자유고요. 라이트 제로 같은 걸 걸어서 마진 오토 하시면은 가운데 오겠죠. 사이즈는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넣어주시고 버터 버텀 뭐 패딩, 네, 끝났습니다. 헤드박스 자체를 뭐 크게 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한다면 제트인덱스, 자, 그리고 이제 id 뷰 박스, 자, 뷰 박스도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얘도 가로값 높이값 설정할 건데요. 높이값에 대해서는 한 600 정도로만, 위에도 있으니까 700 정도로 할까요? 네, 이제 요게 있으니까 조금 조절을 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솔리드 보여드릴 용도가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약간의 패딩을 넣어서 틀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안에는 요 뷰박스 내부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요거 이미지 에이리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이미지 에이리어는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보더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간 콘텐트 박스는 없습니다. 뭐 맥스 위드 같은 걸 하나 걸어서, 그 다음에 높이값 얼마나 걸죠? 뭐 그냥 800 정도? 그리고 풋 박스는 끝. 자, 추가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갈 건데 일단 요 정도 선에서 그쳐놓고 결과만 잠깐 보겠습니다. CSS 안 걸었군요. 그런 결과는 그냥 이렇게 나오고 끝입니다. 요거 마지노트 안 했네요. 여기 보시면 테두리 선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확인하시고요. 자, 뷰박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담아줄 건데 넘치는 거는 다 과감하게 제가 수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건 보이지 않게 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이것도 오버 플로우 히든, 그리고 포지션 레러티브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려고 포지션 레러티브를 사용했느냐. 자, 이 안에 다시 이미지 요소도 집어넣을 건데요. 자, 이미지 요소들은 전부 다 포지션 앱솔루트로 주겠습니다. 탑 제로, 버텀 제로, 라이트 제로, 레프트 제로, 그리고 마진 오토 하면 정 가운데 배치가 되게 되겠죠. 자, 가운데 주기 위한 그냥 목적이에요. 가운데 준 상태에서 이미지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로값 오토에 높이값 오토, 민 위드
100%에 min height 100%. 자, 걸면은 가운데에 꽉 차게 이미지가 배치가 되겠죠. 아직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쓴 게 없습니다. 그 다음 1위 1위 해서 자 요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위에 좀 띄우고 할까요? 너무 바짝 붙어있네. 자 뷰박스 자체를 조금만 띄울게요. 자 마진 탑 여기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좀 띄워놓은 거는 잠시 뒤에 뭘 더 하겠다는 얘기로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도 마진을 띄워놓으니까 조금 보기 싫으니까 패딩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마진 대신에 패딩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보기는 좋겠죠. 자, 네, 조금만 줄였어요. 너무 공간이 많이 떠 있는 것 같아서. 자, 여긴 이미지 태그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지 태그가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mg area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미지 파일은 싱글 태그라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불러와야 되는 데이터는 저는 멀티 안에 img 안에 클린 머신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때 보여줘야 될 이미지는 첫 번째겠죠. 뭐 청소기 광고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결과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어서 CSS에서 이미지 위치를 포지션을 잡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떻게 배열을 맞추시든 정 가운데 이미지 데이터가 그냥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스크롤하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형태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 요 데이터는 스크롤할 때마다 이미지를 바꿔치기 할 거예요. 바꿔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해당하는 이 뷰 박스는 픽스드로 우선 처리를 할 겁니다. 나중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로 갈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겠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컨텐트 박스는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될 건데 얼마나 밀리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임의로 패딩 탑 넉넉하게 300 REM 정도로 띄워 놓겠습니다. 뭐 300 REM이라고 말하면은 저는 16피스 기준으로 잡아놨으니까
16 곱하기 300 거의 4800 픽셀 정도로 띄워놓은 거겠죠. 그래서 꽤 많이 스크롤이 되더라. 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때문에 약간 성가시는 부분은 없지는 않으니까 잠깐 트랜스페어런트로 투명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배경 색깔만 변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JS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이 기능은 스크롤을 했을 때 그 스크롤 값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스크롤이 얼만큼 움직였는가 그 값을 가지고 이미지를 변경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이게 주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약간의 시나리오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 시나리오긴 하지만 일단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자, 제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굉장히 많아요. 줄인다고 줄여도 80장이었어요. 그 이미지들을 스크롤 할 때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변환되게 만들면은 바뀌고 나오는 시간이 딜레이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맞추기 위해서는 한번 완전하게 브라우저에 띄웠다가 디스플레이 논으로 죽였다가 나타나게 하는 게 그나마 좀 빠를 겁니다. 실질적인 처리 속도는 이미지 태그를 쓰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한 번이라도 노출이 된 다음에 가리면은 그건 그나마 좀 낫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모두 담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장만 모두 디스플레이 논으로 처리할게요. 네.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들어가는 데이터는 스크롤 값. 스크롤 시 이동 값을 파악할 거고요. 뭐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부터 할까요? 선택자 필요하겠죠? 이미지를 담은 영역은 img area. 뷰박스 안에 있는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const el 뷰박스는 document query selector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곳에 const element img area 영역은 자, el 뷰박스에 들어있는 query selector 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사용할 이미지 컨스트가 나올까요? 렛이 나올까요? 모르겠네. 그냥 일단 렛으로 써볼게요. 자, 파일 네임은 여기 있는 clean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png였고요. 이렇게 쓰면 사실상은 함수로 써야겠죠. 자, 물음표가 뭔지 모른다. 당연하겠죠. 자, 여기에 경로까지 하나 필요할 테니까 let url 에러 하는 거 맞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부분 따로 빼겠습니다. 설명하는 거 let 이건 사실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미지 태그에다가 집어넣을 예정이므로 어차피 이거 다시 조절할 겁니다. const mk 자, 지금 에러 나고 해서 신경 쓰니까 여기 쓸게요. 자, mk 이미지 요소를 만든다라고 해서 도큐먼트다 create element 이미지 요소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mk img에다가 set attribute 속성 물론 그냥 프로퍼티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src 자리에다가는 파일 네임이 들어가겠죠.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주소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연결하셔도 되고요. 파일 네임 할 때 아예 같이 첨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여기다가 달러 중괄호 url로 넣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못 불러오겠죠. 그 다음에 mk 이미지의 set attribute alt 속성은 그냥 저기 있는 변수로 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세트죠. 바뀌는 건 이 물음표 자리고요. 그래서 이미지 첨부를 하는 함수를 지금 바로 생성하겠습니다. 어차피 함수로 컨스트로 할게요. 자, const fn img insert 라고 써서 내부에 담아주도록 하고요. 이때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를 위쪽에 매개 변수로 n 넘버로 들어가는 자리에 값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n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약간 수정은 좀 할까요? 뭐 let이라고 써도 되고 const라고 써도 되고 자주 안 쓴 것 같아서 좀 눈에 익게 하기 위해서 url과 alt 두 개의 내용을 써서 뒤쪽에 들어가는 데이터 앞에 건 url 뒤에 건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이거 하나 없어져도 되죠? 이제 요거 눈에 조금씩 익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앞에 있는 URL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ALT는 뒤에 있는 거를 의미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만든 아이들 일단 첨부도 해줘야겠네요. 첨부를 제가 안 했네. 요거 자, img area에다가 append 뒤에다 담을 겁니다. 바로 mkimg라고 하는 데이터를 심어 줄 거예요. 샘플 하나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HTML에 들어있는 요거 이미지 태그는 주석 없고요. 자, HTML에 들어가는 코드는 현재 주석 걸려 있고요. JS에 들어갈 데이터를 001을 넣어 보겠습니다. 001은 숫자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숫자로 넣어도요 실제로 들어간 데이터는 001이 아니라 그냥 1이에요. 숫자는 00으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바꿔 주셔야지만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스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아까 만들어 놨던 파일 개수만큼 넘버링까지 바지런하게 001부터 저는 좀 수정해서 080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이 숫자에 맞는 이미지가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카운트 넘버가 필요하니까 위에다가 const count num 하나 만들어서 써주도록 하고요. 이거 뭐 변할 거 아니니까 그럼 이거에 맞게끔 자, 반복할 거니까 뭐예요? for 하면 되죠. let i는 0부터 i가 저기 있는 count num 까지 수행하게 할 거고 i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는 1 해서 일씩 카운트업하게 수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001, 002, 003, 004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하면 001, 002, 003, 004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0부터 시작하죠? 이건 제가 그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터 80까지 뜰 겁니다. 물론 폼을 시작할 때 1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0부터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이 컨트롤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 자리 숫자 001부터 080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찾아봐 주십시오. 자,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이 되게 많아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자, 일단은 단순하게만 해볼게요. 여기 자, let i는 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세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럼 세 자리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문자 00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문자 00을 붙일 건데,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문자 00 더하기 i를 붙이면 그 결과는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되니까 이걸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여기다가 문자 00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따로 묶어줘야 더하기 낫겠죠. 그럼 아쉽게도 처음에 딱 9번만 세 자리가 뜨고 이유는 네 자리가 뜹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긴 하겠지만,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 if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if문이 i가 10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라? 그냥 다이렉트로 쓸게요. 자, 써라. 그 다음에 else. 어차피 카운트가 100개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0 하나만 더 해라. 그럼 당연히 세 자리로 뜨겠죠. 딱 하나 빼군요. 그런 요거의 경우는 일로 가야 될까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는 더 디테일한 방법을 쓰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지간해서는 큰 문제 없이 다 되기는 합니다. 왜? 1000자리까지, 10,000자리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거 쓰다 보니까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필요하실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또 다른 대안은 없느냐? 자, 다른 대안을 조금 찾아보자면, 해당하는 값을, 들어오는 값을 강제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변환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패드 스타트라고 하는 아이예요. 패드 스타트는 들어오는 변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let 또는 하셔도 되고, 똑같이 다이렉트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여기다가 뭐 4 쓰면은 네 자리의 무언가로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얘는 가급적이면 문자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뭐 그거 아니어도 가능은 합니다만, 쓰기는 조금 까다로워지긴 한 건 맞습니다. 왜? 얘를 i 플러스 1 더한 상태를 기준으로 문자일 때 사용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 에러가 났죠? 함수를 설정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let 뭐 convert str 해서 i를 1을 더한 것을 이거를 to string 만들어 버린 걸 우리는 써서 수행해야 되죠. 자, 뭐 t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객체로 처리해서 뭔가를 또 잡아주겠죠. 자, 얘가 앞으로 가야 되네요. 자, toString이 뒤로 가고, 이렇게 해주면 뭐냐면은 강제로 문자화 처리한 거예요.
1을 더해야 되니까 1을 더한 거고, 더한 상태에서 문자화 처리했습니다. 이 보기가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따로 빼세요. let num은 I 이렇게. 그러면 이 변수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가독성 좋은 게 더 좋은 거니까 가독성 처리한 것을 가지고 문자 처리하고 문자 처리한 거를 스타트 네 자릿수로 맞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자릿수인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스페이스로 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를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뒤에 무언가 글자를 써주면 이렇게 글자 수를 메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난 저거를 숫자로 채워야지. 그러면 자,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세 자리였으니까 3 돼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은 문자로 바꾼 다음에 수행해야 된다 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치명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다른 건 문제는 없는데 딱 하나가 문제예요. 바로 구형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는 아예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쓰는 게 되게 애매한 초점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바벨이나 다른 걸 이용해 사용하신다면 뭐 큰 불편함 없이 쓰시긴 하겠죠. 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각각 따로 빼겠습니다. 둘, 셋. 첫 번째 거였고요. 두 번째 거. 지금 건 세 번째 거겠죠. 어차피 전체적으로 딱 주석 걸고 뒤로 빼버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자, 뭐 방법이 더 있을 거예요. 더 있겠지만, 자, 제보가 나온 것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다가 i에다가 더하기 1 하는 거 당연히 똑같고요. 맨 처음에 제가 뭐 했어요? 문자를 더했잖아요. 문자를 더할 거예요. 이 더한 형태는 당연히 위에 봤던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let 자, convert 똑같이 str이라고 써서 얘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i를 점 슬라이스로 사용하겠습니다. 슬라이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죠? 몇 자리? 세 자리. 여기서 말하는 세 자리는 앞에서부터 0, 1, 2, 3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부터 세 자리만큼 뽑아낼 겁니다. 열심히 만든 문자에서 끝에 하나, 둘, 세 자리만큼 그 뒤에 거를 전부 다 뽑아와라 라고 가려주는 아이예요. 슬라이스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좀 더 가볍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위에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브라우저를 다 지원하려면 슬라이스가 좀 더 오래되다 보니까 써먹기는 좀 더 좋습니다.
그럼 이걸 변수로 한번 빼가지고 어떻게 되나 볼까요? let cut num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겠죠? 코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 몇 개를 붙이든 간에 관계없이 세 개만 끊어내겠다. 아니면 세 자리를 강제로 만들어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할 건데, 그 다음에 위에 거 뭐든 여러분이 써먹기 좋은 방법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찾아보시고 뭐가 좀 더 나한테 맞을까, 대중적으로 뭐가 더 많이 쓸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찾아냈다. 저는 뭐 요거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